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자신있고 신나게 만점을 받는 자신만만 국어의 박지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5학년 2학기의 시작이에요. 그죠? 자, 2학기 좀 새로운 마음가짐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다짐 하나쯤은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공부가 쉬우면 뭐 다 잘하게, 그지? 공부하는 거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또 잘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5학년 2학기에 국어 공부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은 그중에 첫 번째 시간 문학이 주는 감동 1단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이 문학이 주는 감동의 그 개념이 무엇인지 중요한 개념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자, 교과서 개념 찾기. 자, 교과서 개념 4가지 내용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하나씩 개념 살펴보면서 그에 해당하는 교과서 속 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개념을 보시면 시와 이야기를 읽고 감동을 받는 까닭이 나와 있어. 자, 1단원 제목이 뭐야? 문학이 주는 감동이죠. 그렇다면 결국 1단원에서는 문학에 대해서 배우는데 뭐가 문학이야? 시, 이야기 이런 게 바로 뭐예요? 문학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문학 작품을 읽으면 지금 여기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잖아. 그치? 자, 우리가 이런 시나 이야기를 읽으면 왜 감동을 받을까? 그 감동을 받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작품에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감동을 받는 까닭 첫 번째,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기 때문이야. 얘들아, 우리가 시를 읽든 이야기를 읽어보든 그 내용하고 비슷한 어떤 자신의 그 관련된 경험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작품의 내용과 관련 있는 비슷한 경험을 말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를 읽으면서 혹은 시를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 경험이 떠올라. 맞아.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나는 이랬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이 떠오르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작품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작품을 읽다 보면 작품 안에 뭐가 나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이런 재미있는 표현들을 얘들아 우리가 늘 언제 어디서나 일상어를 쓸 때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거나 이야기를 읽을 때 뭔가 좀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하면 이 재미있는 표현 때문에 내가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자, 그래서 두 번째 까닭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작품의 내용에 공감하기 때문이야. 자, 뭐 하기 때문이라고?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얘들아, 공감이라는 말이 뭐니? 공감. 공감, 쉬운 말로 얘기하면 같은 생각, 비슷한 생각 혹은 같은 생각, 같은 느낌. 이게 바로 뭐예요?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자신의 비슷한 경험 떠올리면서 나도 그랬는데 혹은 꼭 비슷한 경험이 없어도 시나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뭐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래, 충분히 이런 느낌이 들겠다. 충분히 이런 일이 가능하겠다. 라고 고개 가지고 이렇게 끄덕여지는 거. 그래 맞아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공감이에요. 이런 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시와 이야기를 읽고 나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까닭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은요 그 설명 내용을 다시 다 옮겨 적을 필요는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중요한 핵심 어구만 다시 옮겨놨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그렇고요. 또 우리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교과서 속 작품은 어떤 것이 예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우리 염소탓이라는 시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염소탓이라는 시를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동을 받을 수 있어. 대강 내용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염소에 이끌려 가는데 할머니랑 지금 다투고 나와 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집에 그냥 들어가기 멋쩍은 거야. 왜? 할머니랑 다투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염소한테 마치 이렇게 끌려가듯이 아이 그만 끌어 이거 사! 할머니가 듣기 큰 소리로 염소를 탓한다라고 했죠. 마치 염소한테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할머니랑 싸우고 나서 사과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상태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뭔가 미안한 마음은 있는 거야, 그치? 할머니랑 화해도 하고 싶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화해하고 싶지만 멋쩍은 마음, 그치?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왠지 그럼 용기가 안 생기고 멋쩍을 때 이렇게 염소를 탓하면서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험, 비슷한 경험 우리 있죠. 꼭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어도 친구랑 다퉜어. 근데 친구랑 사과하고 싶어. 친구랑 화해하고 싶어. 그리고 친구한테 사과하고 싶어. 근데 딱 드러내놓고 하기 뭐해서 멋쩍어서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듯이 야, 뭐 내가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말하듯이 혹은 다른 일을 하듯이 그렇게 돌려서 사과했던 적 여러분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비슷한 경험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염소 탓이라는 시를 읽고 나면 여러분들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직접 예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좀 더 잘 다가오죠. 자, 이제 다음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두 번째는요. 이야기를 읽고 작품에서 받은 감동을 어떻게 하기, 표현하기. 자, 이번에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두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감동을 받았어. 그렇다면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선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거나 공감하는 부분을 잡고 그 까닭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여러분들이 감동받은 내용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더 인상적인 부분 혹은 특별히 더 감동을 느꼈던 감동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그 까닭을 말하는데 감동 선생님 공감으로 써야 되는데 공감적인 부분. 바꿔 얘기하면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공감이 되는 부분, 특별히 더 인상적인 부분, 이거를 표현하라는 거야.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뭘 느껴요? 감동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상적인 부분은 왜 인상적인지, 이 공감되는 부분은 왜 공감이 되는 건지, 그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까닭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감동에 대해서 표현할 때 저는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인상적이었는지, 왜 감동적이었는지를 함께 항상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까닭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의 주제를 생각하여 감상을 표현합니다 라고 했어요. 각각의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 주제가 있을 거 아니야. 주제가 뭐니? 중심 생각.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인데요. 이 이야기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되겠어? 자신의 그 감동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야기의 주제 잘 생각하라고 선생님이 표시해 놨고요. 이야기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라? 감상을 표현해라 라는 거였어요. 주제 생각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하라고 주제에다가 다시 한번 별표.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하여 봅니다. 이거는 옮겨 적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각자 느낀 점, 생각한 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이거를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표현하는 거니까. 친구들과 서로 얘기해보고 나눠보라는 겁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읽고 나서 혹은 어떤 글이든지 상관없어요. 글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글을 같이 읽은 사람들이랑 좀 나눠보면은요. 훨씬 더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니까 이렇게 그 느낌은 나눠보는 것이 좋아요. 알겠죠? 그러면 개념 2와 관련한 우리 교과서 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요, 송아지가 뚫어준 울타리 구멍이라는 이야기를 배우게 될 텐데, 이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거나 공감하는 부분을 찾고 그 까닭을 말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사람마다 얘들아, 인상적이다라고 느끼는 부분이나, 여기 되게 공감되네 하고 느끼는 부분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딱 정해진 어떤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든 어떤 부분이 공감되든 그거는 각자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왜 그런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까닭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우리 한번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만이가 일부러 큰 소리로 책을 읽는 모습이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특별히 더 인상적이고 공감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까닭은 구만이가 화난 마음을 달래면서 다른 것을 엄지를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 다음 엄진의 엄마 소가 송아지를 찾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인상적이거나 공감하는 부분이 되는지 그 까닭을 송아지가 엄마 소의 울음소리를 알아듣는 것이 신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정말 송아지가 이렇게 엄마가 하니까 아 우리 엄마다 하고 달려가는데 아 그렇게 울음소리만으로도 자기 엄마를 구분할 수 있구나. 정말 신기하죠. 자, 그 다음 울타리 구멍이 다시 막히지 않았다는 부분. 저 울타리 구멍으로 자 이렇게 구만이와 엄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둘이 이제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구멍인데 이게 잠시 싸웠을 때 막혔다가 다시 화해하면서 이 구멍이 막히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인상적이다 혹은 공감한다라고 체크를 했다면 그 까닭으로 친구가 화해하여서 다행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까닭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 인상적인 부분, 공감하는 부분 찾아서 까닭을 잘 말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개념은 뭐예요? 이야기를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 자, 여러분들 이야기를 읽고 나서 독서 감상문을 쓸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우선 첫 번째는 딱 그냥 제목만 봐도 이야기를 먼저 읽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독서 감상문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첫 번째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립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야기 내용 간추리기.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 전체를 잘 읽었다면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추려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릴 때는 얘들아 무엇을 중심으로 간추려야 될까? 중심, 사건, 위주로 간추려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들 중심으로 간추려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작품의 주제를 찾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뭐가 있겠어? 중심 생각.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지? 주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품의 주제를 찾아보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작품에서 받은 감동을 떠올립니다. 자, 작품에서 받은 각자의 감동이 있을 거 아니야. 감동 떠올리기. 여기까지는 그 작품을 읽은 사람이라면 다 같은 내용이겠죠. 하지만 그 작품에서 받은 감동을 떠올리는 부분에서는 각자 읽은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감동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쓸 내용을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4번 쓸 내용 정리. 자, 독서 감상문 쓰는 방법은요. 이렇게 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옆에다가 일부러 번호로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야기를 읽고 나서 우리가 독서 감상문을 쓸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자, 중심 사건들을 쭉 찾아서 내용을 간추립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찾으시고요. 자, 나는 뭐에서 감동을 받았지? 각자 자기의 감동받은 내용 떠올리시고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쓰면 되겠다 쓸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따라서 하시면 독서 감상문을 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교과서 속 어떤 작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 자, 우리가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이야기를 배울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여러분들 아마 읽어본 친구들도 많을 건데 자,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독서 감상문을 쓴다 라고 했을 때 독서 감상문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내용을 정리해 본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이랑 지금 봤던 거 중심 내용 간추려 본 것도 있을 거고 주제를 생각해 본 것도 있을 거고 감동이 있었던 부분, 감동을 느꼈던 부분을 떠올린 것도 있겠죠. 이제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쓸 내용을 정리해 본 거예요. 자, 등장인물 잎사귀 나오고요. 자, 주인공이죠. 그리고 청둥오리가 나와요. 작품의 주제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이게 주제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대강의 줄거리, 중심 사건 중심으로 그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줄거리는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내용 들어갈 수 있느냐. 인상적이거나 감동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들아, 독서 감상문을 가끔 보면 그냥 줄거리를 정리한 정도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 사실은 가끔이 아니야.
그렇게 독서 감상문을 쓰는 친구들이 꽤 많아. 아무리 봐도 내용만 정리해놨지 자기가 그 글을 읽어서 얻게 된 생각이나 느낌이 없어. 그렇게 독서 감상문 쓰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건 감상문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인상적이거나 감동을 받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잎사귀 품은 아래서 새끼가 나오는 장면이 감동적이다라고 느꼈대요. 자, 그렇다면 뭘 또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이 부분이 감동적이야.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고 했지. 감동을 얻은 까닭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청둥오리의 도움과 희생으로 잎사귀 원하는 새끼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 그래서 감동적이었구나. 그리고 전체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만 독서 감상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꿈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는 잎사귀를 보니 노력이 부족한 나의 모습이 부끄러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야 이걸 바로 독서 감상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예로 들어서 독서 감상문을 쓴다면 어떠한 내용들로 이루어지게 쓸 수 있는지 그 쓸 내용들 살펴봤어요. 자, 이제 개념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개념사. 시나 이야기를 찾아 읽고 독서 감상문 쓰기. 자, 시도 좋고요. 그리고 이야기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든 이야기든 자, 좋은 작품으로 찾아서 읽고요. 그런 다음 독서 감상문을 쓰라는 건데요. 이거는 선생님이랑 그냥 가볍게 내용 읽어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좋은 시나 이야기를 찾는 방법을 활용해서 시나 이야기를 찾아 읽어야 되겠죠. 찾아 읽고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다시 옮기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찾아 읽고라고 했으니까 찾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좋은 작품을 찾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기왕이면 좋은 작품, 많이들 추천하는 이런 작품 읽으면 좋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자신이 읽은 시나 이야기 가운데서 독서 감상문을 쓰고 싶은 작품을 골라야죠. 그쵸? 내가 막 한 작품 10개 읽었어. 그 10개를 물론 다 쓰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정말 감동적이어서 얘는 꼭 글로 남기고 싶다 하는 그런 작품을 선정하시고요. 그 다음 작품에서 받은 감동, 작품의 내용, 등장인물, 주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이 드러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이 드러나게 쓴다? 작품에서 받은 감동. 자, 그 다음 작품의 주제,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자, 내용, 등장인물. 자, 작품의 내용, 그리고 등장인물. 자, 그리고 자신의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이 이 순서대로 너 들어가야 한다 이건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자, 대체로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독서 감상문을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내용 간추리고 등장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 주제는 뭔지 내가 뭐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는지 그리고 뭐 전체적인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주로 독서 감상문에 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게 감상문을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얘들아 우리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 건데 뭐냐면 좋은 시나 이야기를 찾아서 읽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작품을 선정해서 독서 감상문을 쓸 건데 좋은 시나 이야기를 찾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요 순서대로 가볼게요. 나는 유명한 작가들이 추천하는 작품을 읽을 거야. 자, 유명 작가들이 추천하는 작품들 이렇게 막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안에서 읽으면 좋은 작품 읽을 수 있겠고요. 또 이달의 추천도서 목록에 있는 작품을 고르는 게 좋겠어. 왜 그런 거 있어. 달달이 뭔가 다달이 이달의 추천도서 해가지고 뭐 청소년을 위한 추천도서, 뭐 어린이를 위한 추천도서, 뭐 성인을 위한 추천도서 이런 거 있잖아. 그 중에서 골라도 되겠고 인터넷에 소개되어 있는 작품을 고르는 것도 좋겠어. 그쵸? 인터넷에 요즘 뭐 없는 정보가 없잖아요. 책을 소개하는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 도서관 선생님께서 추천하여 주시는 작품도 좋아. 그치? 도서관에 선생님들 계시죠? 그쵸? 그 도서관을 운영하고 또 관리하시는 그 선생님의 추천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시나 이야기를 찾아서 그 중에 작품을 선정하여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이 잘 드러나도록 독서 감상문을 쓰면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선생님이랑 이렇게 중요한 개념들 공부해 봤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시와 이야기를 읽고 우리가 도대체 왜 감동을 받게 되는지 그 까닭 중요하게 이거는 이해해 두시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감동을 표현하고 글로 써야 되는 거니까 여기 2번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그리고 자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은 특별히 한 번씩 더 중요하게 봐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